그래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말방구 시험실 때문이. 네, 오늘 준비한 잡은 바로 지난 6월 7일 말방구 시험실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를 해드렸던 바로 27만 원에 구매한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그런데 프로세서는 AMD, 심지어 당시 구매 시 사은품으로 노트북 쿨러와 함께 한글 오피스 정품 시리얼까지 제공을 받았는데요. 과연 27만 원에 구매한 이번 노트북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레노버에서 출시한 아이디어 패드 슬림원 14 ADA AMD가 그것인데요. 당시 할인 쿠폰을 적용한 가격은 27만 원. 하지만 리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할인이 끝나 가격이 3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번 노트북 가격과 할인 적용 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가격대 성능이겠죠.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시리즈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관만 놓고 보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컬러는 아이스 블루와 플래티넘 그레이 두 종류로 출시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플래티넘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모던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어디서든 사용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327.1mm, 235mm, 두께는 19.9mm, 중량은 약 1.4kg, 거기에 전용 어댑터 역시 약 175g으로 슬림하고 가볍게 제작이 됐는데요.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인 만큼 휴대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일단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트북의 심장인 프로세서는 2코어 4스레드 AMD 에슬론 실버 3050 eCPU가 탑재가 됐는데요. 램은 온보드 타입으로 2400MHz를 지원하는 DDR4 4GB가 탑재가 됐습니다. 추가 슬롯이 없어 확장 역시 불가능했는데요. 그럼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15를 통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87점, 싱글코어는 90점이 나왔는데요.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44만 원에 구매했던 삼성 노트북 플러스 2에 들어간 인텔 타이거 레이크 셀로론 6350의 경우 멀티코어가 152점, 싱글코어가 84점이 나왔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27만 원대 노트북의 프로세서 성능이 오히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온보드 타입의 램과 함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노트북에 탑재된 그래픽 카드는 AMD 라데온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통해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총점 587점, 그래픽 점수는 631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인텔 셀러론 6350의 경우 4GB 싱글램에서는 1382점, 8GB 듀얼 채널에서는 무려 2352점으로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래픽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이번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파4 온라인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평균 35프레임이 나왔지만 사실상 키를 입력과 동시에 반응이 한 템포 느려 게임을 플레이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두 번째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통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3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피파4 온라인처럼 키 반응이 느리지는 않아 괜찮았지만 그래도 게임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도 룰은 이 정도에서는 돌아간다는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다시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스토리지는 NVMe M.2 128GB SSD가 탑재가 됐습니다. 읽기는 1784, 쓰기는 583MB/s가 나왔는데요. 읽기는 다소 빨랐지만 쓰기 속도는 일반 SATA3 SSD에 준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추가 슬롯이 없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SSD를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27만 원을 구매한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14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저가형 노트북일수록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 노트북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기로 밝기를 확인해 본 결과 평균 270니트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좌우 시야각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상하 높낮이에 대한 시야각은 좋지 못했습니다. 180도 회의 모드까지는 아니지만 170도에 가깝게 디스플레이는 펼쳐졌습니다. 스피커는 돌비 오디오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유튜브 및 넷플릭스를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4.1을 지원하고 있어 외부 스피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부 저가형 노트북의 경우 싱글 채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델도 있지만 이번 노트북은 그래도 듀얼 채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키보드는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인 만큼 숫자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키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용을 해본 결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제공되는 전용 어댑터 역시 작고 가볍기 때문에 함께 휴대한다면 사용 시간에 대한 제약은 벗어날 수 있겠죠. 물론 PD 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포트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전원 포트 USB 3.2 Gen 1 타입 A 포트가 2개, 풀사이즈 HDMI 포트 및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타입C 포트가 없다는 점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노트북은 윈도우 11을 지원하긴 할까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윈도우 11에 필요한 최소 사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윈도우 11에서의 노트북 성능 변화는 없을까요? 윈도우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프로세서의 성능을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87점에서 212점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싱글코어는 90점에서 오히려 65점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래픽 점수 역시 3D 마크로 동일하게 테스트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27만원에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벼운 오피스 작업, 웹서핑,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적합한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고사양 노트북과 비교하면 이 역시 다소 느리고 답답할 수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꼭 노트북을 구매해야 한다면 오늘 리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확장성은 없지만 오히려 OS에 대한 확장성은 있었던 이번 노트북.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 하드웨어적인 확장성이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